안녕하세요. 대우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전기료를 동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정말 정치적인 요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좀 바꾸는 모습이 좀 보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다른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료가 굉장히 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료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 조금 더 보태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연료비 조정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또 바뀔 수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이 전기요금에 대한 이 팩트 체크와 개인적인 의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정부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 탈원전과 에너지 가격, 그리고 최근의 환율과 이 체코 원전에 대한 동향까지 이 전반적인 내용 핵심적으로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동향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주가의 부양의 모습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집의 전환세로의 모습 자체가 주가의 어떤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연기금 매집세는 과연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금일 영상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보게 되면 2024년이었죠. 3월 14일이 피크를 기록하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죠.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이런 흑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전기료 요금을 인상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총선 전이었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한전 역시 강한 주가의 모멘텀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전기료를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하니까 한국전력이 흑자를 마감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주고 있는데,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의 어떤 공포감이 반영이 되었을 때 오히려 이 기회 순간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료 동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재부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의견을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전기 요금이 내일 발표되는 가운데 이 냉방 에너지 같은 여름철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할 경우에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내용 보게 되면 핵심은 이거죠. 한전과 산업부는 이 전기요금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때 당시 한전은 43조 규모의 적자가 쌓였죠. 전 정부에서. 이때 당시 원전 가동률이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총부채가 203조, 그리고 지난 한 해만 이자 비용으로 4조 이상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 부채 비용을 갚기 위해서는 전기료 요금을 인상을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인건비 일각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전이 적자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인건비를 다 감당을 하냐.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건비는 거의 한 1%밖에 비용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 인상은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죠. 흑자 행진 마침표 찍냐,
이 에너지 값이랑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 전기료 인상마저 깜깜한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전력을 투자를 하신 분들 혹은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입장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 투자하지 않으신 일반 그냥 시민분들은 이 전기료를 올리지 않은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한전을 투자하시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전기료 인상을 좀 옹호를 하겠죠. 왜냐하면 한전의 실적이나 어떤 주가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제 팩트적인 내용만 좀 체크를 해도 우리나라 전기료를 OECD 국가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엄청 싼 수준에 있죠. 실제로 확인을 해도 멕시코 바로 위에 있고 또 캐나다 바로 위에 있는 상태다.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도 뭐 한전을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씩 들려오고 있는데 진짜 민영화를 한다라고 하면 일본 혹은 일본보다 더 높은 이런 전기료까지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소폭이라도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좀 지난 기사긴 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냐.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에너지 소비는 세계 8인데 효율은 유럽하고 주요국 절반이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너무 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서 체크를 해봤죠. 지난 정부의 한전 적자가 엄청나게 쌓였다. 이자 비용이 지난해에만 4조 5천억으로 나갔고 2021년부터 23년까지 43조 규모의 대규모 적자가 쌓였다. 이 부분은 이제 가동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정부 때 가동률이 진짜 박살났다고 했죠. 다 80을 높지 못하는 그런 가동률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한전 같은 경우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가격을 보게 되면 21년부터 22년까지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원자재 시장의 특징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향성이 한번 정해지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쨌든 천연가스도 이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유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동률, 원전 가동률을 줄여버리니까 탈원전 정책을 하니까 당연히 적자폭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전이 이러한 적자폭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전기요금은 뭐 말하면 뭐합니까? 이때 당시에 거의 뭐 계속 동결이나 인상하지도 않고 계속 값싼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발생을 한 거고 항상 정치 시즌만 돌아오면 한전을 좀 이용하면서 유권자들의 심리를 좀 자극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이렇게 드리고 환율 자체도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치적인 부분 혹 넘어서 정세적인 부분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1월 대선을 앞두고 항상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환율이 하락을 해야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좋죠. 왜냐하면 뭐 천연가스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래서 환율이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 보여줘야 다시 한번 어떤 수혜주로서 한국전력이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어 봤으니까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 우선 11선 구간을 돌파하는 게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1선 구간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21선 구간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다. 만약에 21선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면 3월 10일 날 기록했던 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다음 넥스트 타겟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전기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제 에너지 가격, 뭐 천연가스나 유가 같은 부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자,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가 남아있죠. 물론 한전보다 한전 KPS 그리고 한전 기술 같은 자회사들이 관련된 모멘텀을 더욱더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따낸다. 그럼 틴코리아 관련된 종목들 한국전력도 어쨌든 엮여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